당신의 돈 정말 안전한가요? 요즘도 돈을 옷장 속이나 통장에 아니면 집 안 깊숙한 비밀 장소에 넣어두고 계신가요? 사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방식 정말 우리가 믿는 것만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입니다. 은행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자산이 불어나는 것도 그리고 안타깝게 사라지는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사치를 부린 것도 도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때의 돈을 지키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특히 61살부터 89살까지. 그 시기는 인생에서 돈 관리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왜일까요? 그 나이가 되면 돈을 새로 버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젊었을 땐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시간이 많지 않죠.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박진우 어르신이세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정말 검소하게 사셨고 퇴직할 때쯤엔 3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모으셨죠.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그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잘못된 재정관리 결정 때문이었어요. 결국 자녀들의 생활비에 의지하게 되었고 그때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분이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돈과 관련된 위험한 3가지 습관, 그리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은행 직원들의 3가지 말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은행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은퇴 자금을 진짜로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돈은 바로 노년의 안정과 자립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혹시라도 노후 재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위험한 돈 보관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어르신들이 자산을 보관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할 3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행에서 30년 동안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옷장 안, 싱크대 및 벽틈, 쌀통 뒤쪽 등에 숨겨두십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본인만 알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적을수록 돈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생각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78살, 그분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약 3천만 원을 모아 집 이곳저곳에 나눠 숨겨두셨습니다. 자녀들조차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신은 또렷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급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 찬장, 벽틈까지 다 뒤졌지만 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료비가 부족해 일부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식을 조금 회복하신 할머니는 손짓으로 몇 군데를 가리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숨겨둔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고 결국 일부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갑자기 기억을 잃는다면 당신은 돈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해낼 수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아무리 총명하신 분이라도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찾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에 살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절약하며 현금을 집에 보관하셨죠. 그런데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출렁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 전체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평생의 돈도 몇 시간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절망감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건 잘 생각해보면 시한폭탄 하나를 끌어안고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잠자고 있어도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 화재, 홍수, 그리고 나 자신의 기억력. 이 중 단 하나만 터져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어렵게 모은 돈은 그저 종이뭉치가 아닙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안전 매트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잘못된 장소에 보관하면 그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빠지는 두 번째 실수, 모든 돈을 한 계좌에 넣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두 번째 실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하나의 은행 계좌에 넣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더 관리하기 쉬우니까. 통장을 보면 숫자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그걸 보면 마음이 놓이죠. 왠지 든든한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그 든든함 사실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때로는 너무나도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한 사람당 한 금융기관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은행에 7천만 원을 맡기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은행이 파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5천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영영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2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넣기만 해도 당신의 전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재무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요즘은 은행 파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해킹, 스미싱, 보이스피싱 같은 디지털 범죄들이죠. 가짜 문자 하나, 가짜 링크 하나, 그걸 잘못 누르기만 해도 계좌는 잠기고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3살,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은 노후 자금은 9천만 원. 그 돈 전부를 하나의 계좌에 넣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가 도난당했습니다. 빠른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걱정된 마음에 링크를 누르셨고 그 순간 계좌는 잠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특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그때 계좌는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게 엉킬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작은 실수 하나로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미선 할머니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생활비를 인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들 제가 기억합니다. 병원비 납부일이 다가오던 날 불안한 눈빛으로 시계를 바라보며 계좌가 다시 열리기만을 바라시던 모습. 그날 이후 정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식사도 잘 못하시고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셨다고요. 결국 손재게 급히 돈을 빌려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그때 받은 정신적 충격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자신의 돈인데도 그 돈을 스스로 쓸 수 없었다는 사실, 그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이런 두려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진짜 급할 때 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상황, 그 한 번의 계좌 잠금만으로도 왜 돈을 나눠서 관리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하나의 계좌에 몰아넣지 말고 용도별로 나눠 보관해보세요. 생활비 계좌, 비상상황용 계좌, 미래를 위한 저축 계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 모든 계좌에 같은 비밀번호 쓰지 마세요.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자물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분산과 보호, 이 두 가지는 당신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세 번째, 그리고 정말 위험한 실수, 그건 바로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등록해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좀 아끼려고요. 어차피 나중에 자식 줄 거니까요.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 준비가 되잖아요.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안엔 정말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유민수 어르신 76살,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노후 자금 2억 원. 그 돈은 말 그대로 인생 마지막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말을 듣고 그 전 재산을 아들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으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속세 줄이기, 또 하나는 요양원 입소 시 정부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믿으셨기에 어떤 계약서나 서류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있던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그 돈은 아들 명의였기에 유 어르신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갚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점점 끊겼고 결국 두 사람은 얼굴도 보지 않게 됐습니다. 결과는요, 평생 모은 돈도 가장 믿었던 자식과의 관계도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 유 어르신은 기초연금에 의존해 살게 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비슷한 사례 또 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88살, 4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계약서도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우린 나이가 있으니 말 한마디면 되지. 그렇게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말했습니다. 난 그런 돈 빌린 적 없어.
김 할머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40년 우정이 그 한마디로 무너진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돈이 개입되면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왜냐고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유혹 앞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명의를 대신 써줄 때, 증여나 상속 이야기를 꺼낼 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결과를 꼭 생각하세요. 일부 분들은 세금 피하려고 혹은 복지 혜택 더 받으려고 재산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허위 기부, 재산 은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지혜로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금은 정직하게 내시고 누군가에게 돈을 맡기거나 주고 싶다면 반드시 서류를 남기세요. 공증, 계약서. 이건 상대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당신의 돈, 그리고 당신의 노후, 그건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숨기지도 마세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세요. 그게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 언제나 믿어도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당신을 조금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압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해 왔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경험을 통해 느낀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몸담았던 업계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지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그 돈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기억하세요. 모든 은행 직원이 나쁜 마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실적과 목표 압박 속에서 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고객의 안전보다 실적이 우선시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말. 이 상품은 아주 안전합니다. 원금 보장돼요. 특히나 거의 보장됩니다. 대부분 안전해요. 이런 말을 덧붙였다면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왜냐고요? 거의 보장이라는 말은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거의 임신 안 했어요. 말이 되나요? 임신은 했거나 안 했거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68살, 중학교 교사로 40년을 일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5천만 원의 연금 일부를 투자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고 싶으셨습니다.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다른 방법을 찾으셨던 거죠. 그때 한 은행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거의 안전하고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상품이에요. 믿음이 갔고 결국 선생님은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은 외국계 투자 펀드였고 원금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는요, 3천만 원 가까운 손실, 그토록 원하셨던 평온한 은퇴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이라서 믿었어요. 수십 년 쌓아온 신뢰가 단 몇 분 만에 무너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은행 상품이 당신의 원금을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기예금, 적금, 원금 보장형 예치 상품만이 100% 안전한 상품입니다. 반면 투자형 펀드나 변동형 보험 상품은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이다,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그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이런 말도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손해본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말 정말 위험합니다. 과거의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전했던 상품이 내일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거의 보장된다는 말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2가지는 확인하세요. 첫째, 상품 설명서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부분을 직접 읽어보세요. 둘째,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직접 물어보세요. 이 2가지만 지켜도 은퇴자들이 자주 겪는 위험에 80%는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될 2번째 말, 그냥 맡기세요.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그냥 돈만 맡기세요. 처음엔 참 친절하고 믿음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신이 자신의 돈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은행 직원들은 정말로 연세 많은 고객들을 돕고 싶어 기꺼이 절차를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어르신 문서 읽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친절 속에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장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세요?
다 잘 되는 상품이에요. 이런 말 뒤에는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70을 훌쩍 넘기신 분입니다. 퇴직 후 무려 1억 원이라는 평생 마지막 저축을 은행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은 따뜻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르신에게 딱 맞는 상품이에요.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할머니는 믿고 사인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원금이 3천만 원 이상 줄어든 걸 알게 되셨습니다. 알고 보니 고위험 외화 투자 펀드였고 환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놀라서 항의하자 은행 직원은 조용히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서명하셨잖아요. 모든 조건에 동의하신 걸로 처리됩니다. 법적으로 한번 서명하면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간주됩니다. 누구도 다시 설명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서명, 마지막 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잃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잃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몰랐다고 말할 권리조차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문서 전체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작은 글씨까지 꼭 읽어보시고 모르는 건 반드시 물어보세요. 창피할 게 아닙니다. 둘째, 혼자 가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자녀나 친구와 함께 가세요. 두 사람이 보면 놓치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직원이 자꾸 지금 바로 사인하라고 재촉한다면 그 자리에서 사인하지 마세요. 오늘은 가져가서 읽어보고 내일 다시 올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좋은 상품은 내일도 여전히 좋은 상품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첫 방문에서 사인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이 상품은 보장되나요? 라고 묻고 예 라는 대답을 들으셨다면 그 내용을 여기 문서에 적어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질문하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이해했을 때만 사인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자유, 평안함,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절대 믿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말. 지금 안 하시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실까요? 이번 기회는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금리는 오늘만 적용되어 물량도 제한돼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말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감, 즉 포모, 심리를 자극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하지도 않고 서둘러 결정하게 만듭니다. 사실 많은 은행 직원들은 매월 말 분기 말마다 실적 압박을 받습니다. 계약을 더 따내야 하고 목표를 채워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건 당신의 원한 서명입니다. 김미자 할머니 65살,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고 퇴직 후 모은 연금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안전하게 예치하려고 은행을 방문하셨죠. 그날 한 은행 직원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가입하시면 특별 우대 혜택이 있어요. 정말 오늘까지만 가능한 조건입니다. 김 할머니는 순간 당황하셨지만 직원의 말이 너무 빠르고 열정적이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사인하셨습니다. 몇 달 뒤 그 상품은 10년 동안 해지 불가능한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려면 약 2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특별 혜택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 단지 그 달 실적을 채우기 위한 임시 내부 이벤트였을 뿐입니다. 김 할머니를 위한 혜택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반년 후 남편이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이 꼭 필요했지만 해지 수수료가 너무 커서 결국 다른 데서 돈을 빌려야 했고 그 후부터는 매달 이자까지 감당하며 노후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일은 단 5분의 조급함만 사이역군행 드버스코드 안쪽오란 요보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짜 좋은 금융상품은 절대 서둘러 팔지 않습니다. 좋은 상품이라면 설명만으로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사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좋은 상품은 내일도 여전히 좋습니다. 누군가 이 기회는 오늘만입니다 라고 말하면 크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 자녀와 이야기 나누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장보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은퇴 자산 전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관한 결정입니다. 은행 직원은 실적 마감일에 쫓길 수 있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에겐 오늘이 아닌 충분한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천천히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평생 아껴 모은 그 소중한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30년 은행 생활 중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노후의 돈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 권에 잊힌 통장, 그리고 평생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못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선 할머니, 80이 넘은 나이, 작은 식당에서 수십 년을 일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아파도 손이 저려도 늘 꾹 참고 일하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돈이란 참고 버텨낸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돈을 쓰는 것이 마치 죄 짓는 일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장은 책장 사이에 몰래 숨겨져 있었고 가족 중 누구도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쓸 거야. 하지만 그 정말 필요한 때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안 가시고 파스 붙이며 견디셨고 배가 고파도 가장 저렴한 반찬으로 식사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셨죠. 누가 이젠 좀 쓰셔야죠 라고 권하면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손주들이 찾아와도 나 벌써 먹었어 하며 음식을 양보하시고 입고 계신 옷은 몇몇 년째 같은 옷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자식들의 도움도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말기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검진을 받았더라면, 조금만 본인 건강에 돈을 쓰셨더라면 그런 만약은 할머니의 통장 속 돈처럼 그저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은 책장 뒤에서 총액 5천만 원이 넘는 통장 4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2개는 너무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이미 은행에서 해지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조금만 더 일찍 쓰셨더라면 치료도 받으시고 따뜻한 옷도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왜 그렇게 참고만 사셨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가족 모두가 조용히 함께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돈이란 쓰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에 흔히 겪는 실수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집에 현금을 숨겨두고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한 일, 모든 돈을 하나의 계좌에 넣었다가 동결되거나 사기를 당한 일,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고 법적 장치를 남기지 않아 문제가 된 일, 은행 직원 말을 믿고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일, 오늘만 가능한 혜택이라는 말에 조급하게 결정한 일, 이 모든 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쌓아온 자산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지 마세요. 목적별로 나눠서 관리하세요. 생활비, 긴급자금, 장기저축. 은행에 갈 땐 혼자 가지 말고 가족과 함께 가세요.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구두 약속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절약은 정말 소중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절약은 살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저 통장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이 돈을 움직이게 하세요. 따뜻한 밥 한 끼, 정기 건강검진 한 번, 두툼한 겨울 코트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의 삶을 몇 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아껴온 그 돈의 가장 아름다운 쓰임새 아닐까요?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경험과 닮은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당신만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적절한 순간에 잘 사용하는 소중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짧은 한 줄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전문가의 조언보다 진짜 삶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혹은 사랑하는 어르신께 꼭 공유해주세요. 단 하나의 영상일지라도 그 영상이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아주고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조용히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중에 당신의 경험과 비슷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당신만의 방식으로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한 순간에 잘 사용하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짧은 한 줄 이야기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정말 필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전문가의 설명보다 삶에서 우러나온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이 와닿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주변에 사랑하는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건 단지 영상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영상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고 안타까운 실수를 피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부디 기억해 주세요.